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무더기 우물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와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 정지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위한 절차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여태까지 여러 번 경고했고 굳이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청찰위성 발사 실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등을 열거한 뒤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대북정책 바꾸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우리 정권에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펼쳤던 가수 김은국 씨와 지난 30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은국 씨는 지난 31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지에 출연해 어제 저녁에 둘이 저녁을 먹었다며 종로 쪽이다. 저 경복궁 옛날 청와대 앞인가? 국립현대미술관 앞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진짜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더구만이라며 콜라만 드셨다고 전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살아온 얘기를 서로 많이 했다며 대화하다 보니까 잠원동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 나도 거기 오래 살았다. 거기 동네에 이제 신동초등학교 나오고 그 동네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에 음악적인 센스, 감각. 상당히 음악을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진 것 같고 본인이 또 일렉트릭 기타도 연주할 정도로 그렇게 연주, 합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생활 하는 건 상당히 좋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안 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은국 씨는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 주인이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자기가 물어봐. 지난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108석이라서 어떠세요? 마음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당대표 해야죠.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야죠. 대한민국 살려야죠. 제가 물어볼 말을 그분이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국 씨는 한동훈 전 위원장 반응에 대해선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동안에 이제 쉬면서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길구상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마음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결심하는 그런 거를 이걸 엿볼 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워터게이트 사건은 단순한 침입절도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거짓말과 수사방해가 밝혀지며 결국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다며 사법방해가 탄핵 사유가 됐고 진실 은폐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지난 30일 야당은 이제 입버릇처럼 탄핵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이어 어제도 또 탄핵을 입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현직 대통령 탄핵의 비극은 우리 헌정사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모두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우리 정치가 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고 증오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안을 민주당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며 스스로 가벼운 정치 세력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정치라고 질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더 나아가 같은 잣대라면 문재인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냐? 앞으로 민주당이 배출할 대통령에게는 그 화살이 안 가겠냐? 라고 반문한 뒤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대원칙이자 국민적 약속이라며 헌법상 형사소추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극단적 파탄과 혼란은 우리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 저는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한다. 야당은 가까운 앞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천여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지난 1일 김정숙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서 가까운 예산, 그중 6천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의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3박 4일 일정 동안에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 뭘 처먹었기에 기내식 비용만 약 6,300만 원이 사용된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특검감 아닌가요? 특검을 통해서 김정숙이 기내에서 뭘 처먹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역으로 김정숙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인도 방문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은 1인 25만 원으로 가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 주장하며 대통령도 타지 않은 전용기로 3박 4일에 걸쳐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저 단독 관광의 혈세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백한 셀프 초청으로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관광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해지라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